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5년 1월 11일 CAT 1급 2교시 문제, 제 문제 3, 4번이죠. 모델링 첫 번째 풀 거고요. 해가 바뀌었는데 더 쉬워졌네. 예, 더 쉬워졌네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아마 거의 한 방에 형상은 두 개로 나눠서 아마 모델링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단순한 형태인 게, 아이고, 갑자기 제가 버튼을 키를 잘못 눌러서 이렇게 돼버렸네. 이게 저라면 이제 요거 하나 만들 것 같아요. 요거를 이렇게 못 만들고, 여기 육각형이구나. 육각형이면 이렇게 못 만드니까 이렇게 만들겠네요. 저기 이제 순간적으로 제가 저걸 원으로 착각을 했는데 바깥쪽이 육각형이에요. 요렇게 프로파일 만들고요. 여기 중심으로 그냥 돌려버릴 것 같아요. 한 바퀴. 그리고 나서 이제 한쪽 끝에서 육각형을 그려가지고 요 깊이만큼 파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제 그렇게 작업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걸 전체를 절반만 제작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면 좌우 대칭이니까 이렇게 반만 잘라가지고 반만 제작하는 것도 괜찮겠다. 오히려 반만 제작하고 밀어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통째로 만들게요. 통째로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아마 저 여기서 이렇게 할 거예요. 요 중심 기준으로 해서 T자 형태로 이렇게 하나 만들 거예요. T자. 물론 이제 사이즈는 요 사이즈가 아니에요. 왜냐면 요게 지금 잘려 있다고 보는 건데, 잘려 있다고 보는 것보다는 이제 요 정중앙에 있는 형상, 이게 안 잘린 형태로 이렇게 있을 때 정중앙에 있는 형상을 그려야겠죠. 그래가지고 회전을 시키고 이제 여기 자르고 이제 여기 자르고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쪽은 필요가 없잖아요. 이쪽은 필요 없고 이쪽만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만 있어도 되겠네. 4분의 1만 있어도 되겠다. 4분의 1. 4분의 1의 형상만 있어도 여기만 있어도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땐 그리는 건 정면에 그릴 것 같아요. 정면에 그리면 이거 그리고 한 번에 끝나거든요. T자 그리고 그래 놓고 얘는 다 돌리고, 삼각형도 다 돌리고, 얘는 90도만 돌리고, 절반만 있으면 되니까 90도만 돌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를 부분 자르고 이제 좀 조정해줄 거 조정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바로 작업이 끝날 것 같으니까 그대로 이제 한번 작업 들어가 봅시다. 여기 이제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요, 설치 하나 띄우고, 그리드는 끄고, 정면에 그릴 거니까 평면도 우측 하단을 해서 이제 기본 등각 갈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정면을 이제 UCS로 잡아줘야겠죠. UCS. 여기서 직격 키고 X축, Y축 이렇게 그냥 갈게요. 가고, 자, 전체 길이가 100이니까 102 갈 거고, 선의 길이 102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래서 가장 큰 원이 반지름이 55네요. 55. 그리고 저거 두께는 안 나와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102로 가고,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게 대칭으로 치수가 기입되어 있으니까 중앙에, 가운데 중간에 이렇게 선이 있는 게 낫겠네. 저거 이용해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고, 가운데 요 터져 있는 게 62네요. 그럼 31이네요. 옵셋 3일 3일 이렇게 보내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요 원이 43 셋 43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림 이렇게 이제 요게 외곽 형상이고, 내부에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기는 해요. 원형으로 원형이 뚫려 있으니까 요게 이제 아예 14네요. 14. 그러면은 옵셋 14.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 형태로 해주고 나머지 이제 파진 부분은 육각형 부분이니까 거기 육각형을 그려서 이제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REG로 하나의 면으로 합쳐줄게요. 요쪽엔 이렇게 그릴 거고 요 반대쪽엔 요 T자를 만들어 줄게요. T자. 그럼 이제 요거 원의 가장 큰 반지름이 96이니까 옵셋 96이 될 거고, 그렇죠? 9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 14는 필요하겠네요. 14. 왜냐면은 요게 이제 요 중심까지 제가 T자를 그려놓으면은 그 부분이 안쪽으로 침범해가지고 요 구멍을 메꾸게 될 거예요. 그리고 메꾸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옵셋 14. 14의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14만큼은 떨어진 상태로 T자를 만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8. 48이면 24겠네요. 반대쪽으로 이제 얘가 필요하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요렇게만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옵셋 24. 안쪽에 좁은 폭이 48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76. 안쪽에 작은 원이 76. 옵셋 76. 이렇게 되겠네요. 76 맞나? 잘못됐어요. 죄송해요. 옵셋 76. 얘를 가지고 옵셋을 해야죠. 중심은 얘니까. 그럼 정리가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아이고 잘못 잡았다. 이렇게. 그리고 바깥쪽 폭이 84니까 42. 필렛으로 빠르게 끝냅시다.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요거를 델리트. 요건 이제 필요 없을 거야. 중간에 있는 건 이거 필요 없고, 이것도 REG로 합쳐줄게요. 이렇게 합쳐줄게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고요. 이제 여기서 REV 회전이죠. 회전을 이용해서 중심축은 이제 얘고, 얘를 이용을 해서 한 바퀴 뺑 이렇게 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회전을 시켜야겠죠. 다시 REV 실행하고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선 마찬가지 요 선을 중심축으로 잡는데, 문제는 이제 첫 번째를 여기를 선택을 하느냐 여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회전하는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데, 지금 얘가 어느 쪽으로 회전해야 되냐면 이렇게 회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회전. 이렇게 회전해야 되는 건 이게 반시계 방향이 돼야 돼요. 얘가 반시계 방향이 되려면 내가 어디서 봐야 되느냐? 위에서 밑을 내려다 봐야 되니까 1번이 아래쪽이 돼야 되고 2번이 위쪽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가 첫 번째를 바라보는 형태로 우리가 각도를 생각을 한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REV. 제가 일부러 반대로 한번 찍어볼게요. 반대로. 첫 번째를 위를 찍고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죠. 좀 이렇게 가려고 그래. 이렇게 가려고 그러지. 제가 이걸 마우스를 반대로 보낸다고 해서 클릭을 해버렸는데, 제가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를 찍으면 마우스를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회전한다고 해서 저렇게 안 가요. 그렇죠?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쪽을 딱 90도를 저쪽 90도만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서 만들면은 작업이 오히려 더 편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여기가 아니라 첫 번째가 여기가 되고 두 번째가 여기서 위에서 이제 바라보는 방향이 되면, 그렇죠?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조그맣게 안 되죠.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거는 90도만 있으면 되니까 9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형상이 어떻게 있냐면, 여기서 지금 제가 해준 게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럼 이제 대부분 하시면서 이게 뭐 요만큼 모자라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저거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얘를 자를 거거든요. 자르는데 어떻게 자를 거냐면 여기 요렇게 맞춰가지고 여기 4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라야죠. 그쵸?
당연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전 얘를 어떻게 자를 거냐면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안 자를 거거든. 이렇게 자를 게 아니라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르고 뭐 해주면 돼요? 여기 발생된 면을 34도를 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낫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자를 걸 고려를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형상을 다 만드느니 그냥 깔끔하게 어차피 우리 각도의 기준이 요 25라는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맞춰서 자르고 그렇죠? 맞춰서 자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각도를 돌린다. 예요. 그렇게 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합치기 전에 먼저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해줘야 돼요. 지금 아직 안 합친 상태잖아요. 얘 따로, 얘 따로예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요 아래쪽을 먼저 자르는 거예요. 요 아래쪽이 뭐다? 요 안에 있는 요 작은 원의 4분이다.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UCS가 이 상태로면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귀찮아지니까 자 UCS 엔터 두 번을 쳐서 원래대로 돌려요. 그러면 이제 XY 평면 기준으로 놓이고 이렇게 되면 2점 슬라이스를 하게 되죠. SL 자, 얘를 선택해서 요 4분에서 자, 안쪽 원의 4분에서 선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거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남기겠습니까? 위를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거기서 이제 제가 이 형상에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 어느 매냐라고 하면 요 바닥에서부터 요 위로 25 올라온 지점까지가 필요한 거죠. 그만큼만 남기고 요 위쪽은 또 필요가 없어. 그렇죠? 일단은 요 각도를 무시하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려놨죠. 얘로 SL 슬라이스 얘를 엔터. 자, 여기서 이렇게 자를 거다. 근데 이번엔 아래를 남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제가 이제 평면도에서 볼게요. 평면도에서 딱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얘라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25가 나옵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줘. 이 상태를 만들었으면 뭘 해주면 돼요? 이제 여기서 발생된 이면이 있잖아요. 이면을 이렇게 몇 도? 34도를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 이거를 합쳐주고 나서 돌려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안 합치고 돌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이제 이면이 있잖아요. 얘가 34도를 돌아서 이면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면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여기를 메꿔버려요. 가운데 구멍을 메꿔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메꿔진 지금 이 상태에서 먼저 합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U, N, I 엔터. 자, 얘랑 얘를 이렇게 합쳐요. 그러면 이제 이 선이라는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되느냐? 이 원통면, 작은 원통면과 닿는 면이다. 그렇게 성질이 바뀌는 거죠. 네, 두 개 합쳐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VS 컨셉 보면 이제 이렇게 그냥 저렇게 닿는 면이다로 성질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의 각도를 가지면 그냥 이 면의 흐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저 안쪽에 막히는 것도 발생을 하지 않고. 자, VS 2D 와이어프레임. 자, 그럼 제 말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솔리드 제 오타가 자꾸 나오죠. 그 에디트. 자, 이렇게 해주고, 자, F, 그 다음에 R, 회전. 자, 그리고 어느면 여기 있는 요 윗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이때도 이제 회전 각도 계산할 때 중요한 거, 이제 그게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돌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렇게다. 반시계 방향 맞죠? 그러면 이게 반시 방향이 되려면 내가 어디서 봐야 돼요? 내가 좀 위에서 내려다 봐야 되네? 첫 번째를 어디를 찍어야 돼요? 첫 번째를 여기를 찍고, 두 번째를 어디를 찍어야 돼요? 두 번째를 여기를 찍어야 된다. 딱 결론 나오죠? 예. 자, 그래서 내가 위에서 바라봐야 되니까 첫 번째를 아래쪽을 찍고 두 번째를 위로 찍어서 자, 그 다음에 각도는 34도. 그러면은 요걸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25인 거 그대로 유지하고 34도. 25 거리가 25인 건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남은 거 뭐예요? 이제 남은 거 하나예요. 육각형만.
육각형. 육각형은 이제 여기서 그려주면 되는데 원을 한번 먼저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을. 왜냐하면 4분을 잡아서 요 육각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려면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40이니까 반지름이 20인 원이죠. 반지름이 20인 원이고. 자, POL. 자, 육각형. 폴리곤의 중심은 원의 중심. 그렇죠? 그 다음에 원의 내접이 아니라 외접. 자, 이 상태에서 반지름을 알고 있잖아요. 20이라는 거. 근데 20을 입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제가 이러니까 원을 그려놓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얘를 90도 돌려야 되죠. 한번. 90도 한번 돌려주는 행위가 들어가는데, 어차피 제가 미리 원을 그려놓으면, 폴리곤 6개, 그 다음에 중심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의 외접, 내접에서 외접. 그 다음에 반지름 지정하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얘를 이렇게 쭉 갖고 와가지고 여기 4분점을 탁 찍어주면, 방향에 맞게 되죠.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이 원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뭐 얘도 뭐 크게 뭐 냅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냅둘게요. 일단 이 상태에서 뭐 해줄 거냐면 프레스풀 PRESSPULL 요 안쪽 그쵸? 요 안쪽 영역 지금 표현에 버그가 생기는데 이렇게 안 잡히나? 잡혔죠. 이렇게 잡아서 요거를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36 해주면 이렇게 파고 들어오죠. 파졌어요. 요걸 제가 프레스풀로 한 게 요게 남아있잖아요. 그럼 얘를 무브. 물론 이제 미러 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미러 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브. 편하게. 무브. 요 점에서 아래점으로. 위치를 옮겨주고, 밑에 쪽을 이렇게 쓱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PRESSPUL. 프레스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면 잡고, 얘가 마이너스 16. 가면 돼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끝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 했으니까 여기는 선하고 여기 육각형은 이제 델리트 지워주고, 기본 등각으로 이제 돌릴게요. 기본 등각 돌리기 전에 먼저 형상부터 보여드릴까요? VS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육각형으로 파했다가 원형으로 파했다가 이렇게 육각형으로 파했다가 이렇게 원형 파했다가 이렇게 그런 형태죠. 다시 기본 등각으로 돌리고 vs 2D 와이어프레임. 자, 여기 와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요거 이제 찍어줘야겠죠. 3D A가 이제 여기 요 모서리, 그렇죠? B가 여기 요 모서리, C가 여기 요 모서리. 이렇게 되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답지 열고요. 자, 일단은 LI 리스트로 자 여기 3D 폴리라인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1753847 1753847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볼륨 VOLUME 최적. 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러면 765 765 그 다음에 968 그 다음에 .1161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오네요. 잘 그린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실제 시험 때는 저걸 확인할 수 없죠. 내가 어떤 값을 써도 그냥 그 값을 믿고 가야지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험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이 가능하면 더 이상 그게 시험이 아니죠. 자격 시험이 아니죠. 그냥 학습이지.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이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GAT 1급은 쉽게 내주고 있어요. 쉽게. 계속 쉽게. 근데 이게 쉽게 낼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이렇게 쉽게 내줘도 합격률이 지금 안 나올 거예요. 그게 지금 요새 학원에서 가르치는 강사님들 중에 오토캐드 3D를 제대로 할 줄 아는 분은 몇 분 안 계세요.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진짜 몇 분 안 계세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그냥 어거지로 맞춰서 이제 그냥 수업하는 방식. 본인도 오토캐드 3D 잘 못하는데 그냥 해야 된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방식. 자격증 시험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방식. 그런 개념이 좀 큽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3D 캐드로 다 넘어갔죠. 넘어가서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오토캐드 3D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달라요. 실무에서도 지금 오토캐드 커뮤니티 상에서는 오토캐드 3D가 되게 좋은데 왜 안 쓰냐라고 이제
오토캐드 3D를 전문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설계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게 이제 극소수예요. 극소수기 때문에 실제 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는 나오진 않고, 이제 효율성의 문제는 아마 사용하는 유저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오토캐드 3D만의 장점이 있기는 해요. 장점이 있긴 한데 그에 비해서 단점이 너무 커요. 오토캐드 3D가. 그래서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오토캐드 3D가 3차원 공간에서 자유롭게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자유도가 높다라고 이제 오토캐드 3D를 좋게 보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다루기가 어렵다는 얘기. 자유도가 높다라는 건 결국 다루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랑 이제 일맥상통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딱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시대적인 흐름 자체는 오토캐드 3D에서 벗어나 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토캐드 3D를 공부하고 3D 캐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오토캐드 3D를 경험해가지고 오토캐드에서 3D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3D 캐드를 다루는 그 능력하고, 그냥 3D 캐드만 접해가지고 학습했던 사람이 3D 캐드를 다루는 능력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오토캐드 3D를 접해보신 분들이 좀 더 개념이 잘 잡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모든 경우에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웬만하면 오토캐드 3D를 접하고 이제 3D 캐드로 넘어가라, 저는 그렇게 말하는 편이긴 한데, 어찌됐든 시대적으로 이제 오토캐드 3D가 도태가 되고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사실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